과연 과부는 정말 내가 들어가면 나를 유혹하듯 반겨줄지 너무나 궁금했으니 말이다. 내 나이 환갑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쩌면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란 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다. 그런 호기심 어린 내 마음을 알아주듯 우리 동네에 과부가 한 명 이사를 왔다. 사람들이 그녀를 은산댁이라고 부른다. 은산댁은 과부가 된 지 어느덧 20년이나 된 50대의 여자다. 그런 은산댁을 탐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우리 동네 남정네들이다. 나를 비롯한 동네 남정네들은 모였다 하면 은산댁 얘기를 하곤 한다. 철물점을 하는 김씨는 최근에 은산댁 집에 열쇠를 고치러 갔다가 은산댁과 함께 했었다고 말한다. 모두들 숨죽이며 좀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까 철물점 김씨는 며칠 전에 은산댁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집열쇠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철물점 김씨는 은산댁내로 가게 됐고 집열쇠를 다 고치고 이제 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은산댁이 하는 말이 날도 더운데 들어와서 냉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고 했다는 거다. 아침 저녁으론 쌀쌀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낮에도 여름처럼 더운 날씨라 목도 축일감 철물점 김씨는 은산댁 안내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은산댁이 시원한 냉커피를 타오며 걸쳐입던 위솥을 방바닥에 던져버리고 덥다면서 철물점 김씨를 바라봤다고 하는 거다. 왠지 그 모습이 꼭 유혹하는 모습 같아서 철물점 김씨는 어찌할 줄 몰라 망설이고 있으니 갑자기 은산댁이 다가와 철물점 김씨에게 윙크를 하더니 그만.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귀신같이 그 순간에 철물점 김씨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 철물점 김씨 아내였다. 일이 밀렸으니 빨리 철물점으로 돌아오라는 전화였던 거다. 산통 다 깨는 전화 소리 때문에 그렇게 은산댁 집에서 철물점 김씨는 돌아갔다고 한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슈퍼마켓 양씨가 거든다. 양씨는 얼마 전에 슈퍼마켓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역시도 은산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은산댁이 배달을 해줄 수 있냐고 해서 가까우니까 배달을 해준다고 했더니 햄수랑 쌀, 과일, 고무장갑 등 일반적인 걸 시켰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대사탕도 갖다 달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배달해줬는데 은산댁 집안에 들어가서 배달한 걸 놓아주니 은산댁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어디다 뒀는지 정신이 없다며 안에 들어와서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금방 찾아서 준다고 하는 거다. 그래도 돈은 외상보다 미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하고 은산댁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은산댁이 나시만 하나 걸친 채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서 슈퍼마켓 양씨에게 윙크를 했다고 한다. 양씨는 그 모습을 너울 잃고 바라봤는데 갑자기 은산댁이 하는 말이 슈퍼마켓 하면서 배달까지 해서 그런지 팔뚝이 정말 두껍다면서 갑자기 슈퍼마켓 양씨 팔을 쓰다듬었다고 하는데 양씨는 그 손길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고 뭔지 모를 짜릿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 순간 은산댁이 점점 다가오자 양씨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는데 그때였다. 은산댁 집에 그 순간 귀신같이 초인종이 울린 것이다. 나가보니 우체부가 등기가 왔다고 했고 은산댁은 등기를 받고 사인을 해주길래 양씨는 우체부가 알면 소문이라도 날까봐 우체부의 눈이 무서워 재빨리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모두들 그게 진짜냐며 은산댁이라는 여자 과부라고 하더니 그렇게 남정네들을 유혹하나 보다라고 서로가 말을 하고 있었고 난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더욱더 호기심이 생겼다. 은산댁을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그 은산댁이라는 여자가 내가 가도 날 다른 남정네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혹을 할지 호기심이 생겼다. 난 동네에서 철물점도 운영 안 하고 슈퍼마켓도 운영 안 하는 보통적인 그냥 동네에서 사는 주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은산댁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바로 은산댁 집 앞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운 척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은산댁 집 앞에서 난 초인종을 눌렀고 그 뒤 은산댁이 나온다. 왜 그러시냐고 하는 은산댁 말에 나는 집 앞에서 이걸 주웠는데 그쪽 거냐고 말하니 갑자기 은산댁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자기 건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이 여자 다른 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날 유혹하나 보다 생각했다. 그렇게 따라서 들어갔는데 은산댁이 하는 말이 그 물건은 자기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현관문을 걸어 잠그며 나에게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물어본다. 난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랑 같이 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자기 집 초인종을 눌렀냐고 해서 난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은산댁이 갑자기 나에게도 윙크를 날리며 참 나이 먹고 순진하다며 그렇게 과부한테 관심이 많아서 어떡하냐며 원하는 대로
오늘 같이 시간 보내드리냐고 하길래 난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그랬더니 은산댁이 집안 불을 다 끄고 커튼을 다 쳐버리고 나에게 서서히 다가온다. 그렇게 우리 둘은 그 만남 완전히 떡실신이 된 듯 은산댁 집에서 나왔다. 그렇게 해롱해롱 맛이 간 듯 은산댁 기에 눌려 한동안 뽕간 상태가 됐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남정네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산댁과 있었던 일화들을 털어놓았는데 모두들 하는 말이 자기들도 이미 은산댁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면서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거냐고 말한다. 그래서 난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은산댁과 엮이게 됐다고 말하니 모두가 별거 아니라는 듯 자기들도 한 번씩은 경험이 있다는 투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동네 남자들 모두가 이제는 다 은산댁과 썸씽이 있었던 거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그 소문을 알게 된 동네 여자들이 자기네 서방들을 유혹하는 은산댁을 몰아내야 된다며 은산댁 집 앞에서 소리소리를 치니 은산댁이 나왔고 모두가 은산댁에게 당장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은산댁은 갈 때 가더라도 댁 서방 하루만 더 빌려달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던 아내 중 한 명이 은산댁 머리끄댕이를 잡았고 은산댁도 질세라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렇게 한바탕 마을에서 은산댁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모두가 은산댁을 요주의 인물로 볼 때 우리 남정네들은 은산댁이 우리 동네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은산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못 가 은산댁은 이사를 갔고 우리 마을은 다시 은산댁이 없는 어찌 보면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왔다. 그렇게 잊고 있던 은산댁이었는데 어느 날 장날에 만난 건넌마을 친구가 나에게 말을 한다. 자기네 동네에 은산댁이라는 과부가 이사를 왔는데 요새 동네 남정네들이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은산댁은 건넌마을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도 다른 남정네들과 수많은 썸씽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럴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하지 왜 과부로 사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과부로 사니까 여러 남정네들과 엮이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난 어느 날 난 은산댁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 은산댁은 나에게 오랜만이라며 한번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는데 나는 요새도 혼자냐고 하니까 은산댁이 하는 말이 과부로 사니까 정말 좋다면서 요새도 혼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는 그렇게 3번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하기에 난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면서 그 동네에서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안악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며 자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네 집으로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는데 난 그 뒤로 한번 찾아갈까 하다가 더 이상 그 과부랑 엮이는 게 싫어서인지 몰라도 안 찾아가게 됐다. 어쨌든 과부에 대한 호기심은 풀렸고 아무튼 난 호기심에 찾아갔던 과부 집에서 그렇게 3번이나 함께하고 말았다.